강원도 산불이 이제 잔불까지 모두 잡혔지만 화마가 지나간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으로 530헥타르의 임야가 불에 탔고 또 주택 530채, 또 건물 100동이 화염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진행될수록 확인되는 피해 규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농번기를 앞둔 농민들, 그리고 날이 풀리면서 본격적으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던 상인들 모두 불에 탄 잔해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600명 넘는 이재민들이 문제입니다. 체육관 같은 임시거처 대신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또 그나마도 언제까지 그곳에 있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속초에 마련되어 있는 이재민 대피소에 이주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이주찬 기자, 집과 일터를 잃은 이재민들 걱정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강원도 속초시 LH공사 연수원입니다. 지금부터 약 1시간 전쯤인 7시부터 속초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17가구 41명이 이곳으로 대피 장소를 옮겨왔는데요. 잠시 시설을 살펴보면 방 안에 이렇게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한 요리를 또 할 수가 있고요. 방 안에 샤워부스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이재민을 한번 만나서 잠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을 옮기셨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고요. 너무 앞으로 살 일이 막막하고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캄캄해요. 네, 지금 시설은 옮겼지만 지금 막막하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이처럼 이재민이 공공기관 연수원 등으로 오늘부터 이제 이주가 시작되긴 했는데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은 전다빈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 이재민들은 대형 체육관에 단체로 머물렀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생활이 고스란히 노출되는 등 불편이 컸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불편을 조금 덜게 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연수원을 이재민들에게 내준 겁니다. 모두 96개의 방을 제공해서 460여 명이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연수원 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과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조립식 주택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서울시와 강원도개발공사도 각각 공무원 수련원과 알펜시아 리조트를 숙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 부영도 강원도에 있는 아파트 중 224가구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필요한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주거지원부스를 찾아 상담하면 됩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예, 이주찬 기자, 확실히 화면으로 보니까 이제 체육관 같은 곳에 계시는 것보다 공무원 연수원으로 옮기신 분들 확실히 좀 생활이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체육관에서 지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네, 고성군 천진초등학교 체육관 등에 120여 명이 머무르고 있는데요. 추위를 막기 위해 한평 남짓한 텐트를 설치해 서너 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추위도 추위지만 이제 마땅히 씻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정부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공공시설 연수원 등으로 이주가 시작됐는데요. 또는 임대아파트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모두 옮기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모든 연수시설 등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이 한 정부 집계로 6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예. 이재민 숫자도 계속 좀 바뀌는 것 같고요.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서 재산 피해도 계속 집계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에 탄 주택이 530여 채에 이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 중앙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오후 기준 불에 탄 주택이 530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발표 5시간 만에 피해 주택 50여 채가 또 늘은 건데요. 그 밖에 상가와 숙박시설, 관람시설 등은 380여 곳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불로 4만 마리가 넘는 가축도 죽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은 530헥타르, 축구장 넓이의 740배가 넘는 지역이 불에 탔습니다. 전화선과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오늘 자정까지 100%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동안 계속 또 우려가 나왔던 게 불씨가 이제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사나흘 동안도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불씨가 피어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진화 작업은 공식적으로 이제 마무리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어제 비가 좀 내린 상황이어서요. 사실상 모두 꺼진 것으로 당국은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감시반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불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재민들은 무엇보다 이 빠른 피해 복구와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속초시 LH공사 연수원에서 JTBC 이주찬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이 정확하게 어디서 왜 났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감식 작업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꺼진 인제 산불은 그 원인을 놓고 지금도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고성에서 시작돼 속초로 번진 산불. 250헥타르, 축구장 350개 넓이의 산과들을 태우고 불길이 잡혔습니다. 경찰과 국가수는 전신주 개폐기 전선에서 튄 불꽃이 산불로 번진 걸로 보고 해당 개폐기를 정밀 감식 중입니다. 근처 가로등과 간판 조명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비슷한 피해를 낸 강릉 옥계면 산불 발화 지점으로는 한 신당 재단이 지목됐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던 전기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추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제 돈이 뭐 그건 통과는 못하죠. 막 그렇지 뭐 전기초를 켰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나고 가장 늦게 불길을 잡은 인제 산불에 대해선 최초 발화 지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변 그쪽서부터 엄청나게 퍼져 있었죠. 뭐 여기저기 그냥 막 나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컸던 고성과 강릉으로 인력이 몰린 탓도 컸습니다. 경찰은 근처 민가에서 불꽃이 튀었을 가능성, 근처 신당에서 촛불이 번졌을 가능성 등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가 바람이 계속 돌아요. 이렇게도 불었다가 뭐 이렇게도 불었다가 불이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이만한 초를 이렇게 해요. 경찰은 이와 함께 방화 가능성도 열어두고 주변 CCTV를 분석 중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한 해 농사를 준비하고 있던 농민들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작은 영세농일수록 시름이 더 깊습니다. 민간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적다 보니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겁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소중한 벽시와 비료가 한순간에 재가 됐습니다. 한 해 농사를 위해 창고에 차곡차곡 준비해뒀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던 트랙터와 콤바인, 이항기와 파종기 등 수억 원에 달하는 농기계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트랙터 한 대는 웬만한 승용차 2세대 가격에 달합니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화재 보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 분들이 아니고 이제 외지에서 귀촌하신 분들이거든. 전체 농민 중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지난해 경우 7%를 조금 넘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의 땅에 농사를 짓는 영세농은 정부 지원도 없어 가입률이 더 낮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나오는 복구비가 유일한 기댈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미치겠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누가 다 이렇게 이걸 해주나? 응? 아유.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지난 포항 지진 때 정부 지원금은 한 가구당 900만 원. 한순간에 살 곳과 일할 터전을 잃은 이재민 앞에 막막함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여느 때 같으면 관광객으로 북적였을 강원 동해안 지역이지만 이번 주말과 휴일은 발길이 또 끊겼습니다. 워낙 지역 경제에서 관광산업 비중이 큰 곳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걱정도 큰데 평소처럼 찾아가는 게 피해 지역을 돕는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은 속초 중앙시장 풍경이 평소와 전혀 딴판입니다. 주말 휴일이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던 이곳 시장 골목이 지금은 이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한산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 골목은 닭강정 맛집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유명한데요. 집집마다 긴 줄을 늘어섰던 평소 모습을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했던 시장 주변 도로도 오늘은 텅 비었습니다. 100%다면 30%밖에 안 돼요, 장사가 지금요. 속초 대포항은 한산하다 못해 썰렁하기까지 합니다. 북적이던 횟집엔 손님이 없습니다.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습니다. 숙박업소도 예약 취소가 잇따라 울상입니다. 5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2팀 정도 받고요. 뭐 예약 있는 상태도 예약이 다 취소됐고. 이렇다 보니 관광객들이 지역 상인들을 걱정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 그런 생각으로 여기 온 거고요. 산불 피해를 입은 강원 동해안 도시들은 모두 관광산업 비중이 큽니다.
평소처럼 이곳을 찾아주는 게 곧 자원봉사란 말까지 나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